성정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7일 병술 세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6원이 아뢰기를 사음부로 하여금 이 여미의 죄명을 상고하게 하였더니 오늘은 제좌가 아니고 또 해가 오래되어 상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죄명을 상고할지라도 세조조에 이미 서용을 허락하였으니 개최할 수 없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비장한 서적이 매우 적어서 진서는 2질에 불과하니 혹시 유실될까 두렵다. 속히 인쇄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육원이 말하기를 진서의 천문지는 지극히 상세하여 관상감에서 책력을 만드는데 일체 이것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더욱 속히 인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시간관 홍귀다리 또한 말하기를 마땅히 모든 사기를 인쇄하여 비부에 많이 간직하고 겸하여 문학하는 선비에게 하사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비록 많이 인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해마다 인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제자는 사원과 사관원의 관원들이 이를 의논하기 위하여 같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7일 병술 네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이 치게하기를 이만주의 아들 이보울가대가 군사 1천여 명을 모아서 2월 15일 사이에 평안도의 여러 진을 침략하려고 한다는데 이는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이 비밀히 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7일 병술 5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김이정을 장안에 기록하기를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김이정은 참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장안에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김이정은 선상노를 함부로 점유하고 몰래 그 값을 받아 30여 필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탐남하고 간사함이 좀 도둑보다 심합니다. 정상이 모두 드러나고 여러 증인이 함께 자복하였는데도 김이정은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 매질을 참고서 불복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정상을 통촉하시고 조신을 더하게 하였으나 김이정은 큰 경사 뒤에 반드시 언유를 베풀 것을 미리 헤아리고 거짓 병을 칭탁하여 지연시켜서 마침내 그 꾀를 이룸으로써 요잉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 데다가 또 장안에 기록하지 아니한다면 국가에서 김이정의 간사한 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김이정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등이 율문을 삼가 상고하건대 만약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어 도망 중이라 하더라도 여러 증거가 명백하면 바로 옥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면대하여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 중인 자도 오히려 여러 증거로서 죄를 정하는데 김이정의 일은 비록 사유를 지났다 하더라도 사정을 모두 자복하였으니 청컨대 율에 의해 처단하여 장안에 기록하고 작물을 징수하여 탐호함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성해 첫번째 기사 조이정 한맹회와 동지 중추부사 이극균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 사언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공경이 성언을 입어 신의 선부를 수봉하여서 왕으로 삼아 시호와 고명을 하사하시고 또 신의 어머니를 봉하여 왕모로 삼아 고명과 관복을 하사하시니 모두 이미 공경이 받았으며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표문을 받들어 사례를 올리는 신휘는 진실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거듭 머리를 조아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지극한 덕을 널리 펴서 소방을 돈독히 무수하시고 큰 도량은 아울러 용납하여 작은 정성을 굽어 따르시니 정은 마음속에서 감격하고 눈물은 말을 따라 떨어집니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 멀리 페리를 지키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을 입으니 우러러 감사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외람되게 어버이를 현양하는 회포를 아뢰어 더욱 황공하였는데 어찌 사신이 돌아오는 편에 윤허하시는 명을 받을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작을 추봉하고 시오를 내려서 이미 중천의 아름다움을 더하였고 벼슬을 봉하고 관복을 내려 홀 어머니도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황제의 언덕이 거듭 이르니 저승과 이승에서 함께 감격합니다. 이는 대저 황제 폐하께서 사랑은 부모보다 더하고 덕화는 천지에 짝하여 신의 윗사람을 받드는 충성을 양해하시고 신의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뜻을 어여삐 여기시어 드디어 미천한 작품으로 하여금 특별히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자자손손 황실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소임을 삼가하겠으며 아침 저녁으로 송축하는 그를 갑절 바칩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천심이 지극히 어지시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니 토의가 비록 박하나 겨우 살해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새저포 30빌 백새저포 30빌 흑새마포 100빌 활흑새마포 30빌 용문, 염석 4장, 황화석 15장, 만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권, 석등장 10벌, 잡생마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가지수가 많지 못하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헤아리시어 예물을 바치는 의뢰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황태후에게는 황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고 중궁에게는 홍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저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예부에 사문을 보냈는데 이르기를 성화 10년 12월 22일에 건주의 야인 약 3천여 기가 본국 평안도의 이산진에 갑자기 이르러서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았고 성화 11년 정월 23일에는 또 장성진 관내의 창주 구자를 침략하였으며 이달 25일에는 또 벽동진 관내의 벽단 구자를 침략함에 따라 이 적은 대대로 본국의 변경을 소란하게 하였습니다. 또 성화 3년에 본국에서 칙명을 받들고 이만주의 부자를 공격해서 죽인 뒤로부터 이만주의 무리가 보복하려고 꾀르하였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악한 무리를 불러 모아서 화라온 모련 위의 여러 종족을 속이고 꾀어서 그 무리가 수천에 이르러 흉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니 이는 본국을 능멸할 뿐 아니라 조정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이 도적들이 꾀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고 회합한 범위 또한 넓어서 형세가 곧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번거롭게 아뢰니 계책을 밝게 내려서 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거치고 본수를 지키며 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수여하게 하소서. 만약 혹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도둑질하면 당직은 변장에게 명하여 기회를 보고 형세를 틈타서 군사를 내어 쫓아 토벌하게 하여 비로소 그 소굴을 쳐부숨으로써 간사함을 징계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한 명에게 전교하기를 요즘 건주 야인이 평안도 연변의 여러 진에 와서 도둑질하 여러 달 동안 물러가지 아니하므로 이에 조전장을 보내어 군관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변장의 수호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사기를 잃을까 두려운데 이제 경이 마침 사한사로서 본도를 지나가게 되니 일체의 군문은 기회를 보아 조치하여 나의 북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봉원부원군 정창송이 와서 아뢰기를 연전에 신은 대간이 조방에 직숙하지 아니한 죄를 국문하지 말도록 개청하였었습니다. 그 뒤에 신이 듣건대 우부승지 김영견이 야대에서 논계하기를 대신이 가볍게 개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하나
이리 전에 들은 것이므로 그 실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그 사유를 상세히 알고서 황공하여 되제합니다 하니 명하여 비형하지 말게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그날 밤에 김영견이 말하였는데 나는 다만 듣기만 했을 뿐이고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였었다. 이는 반드시 경영관들이 누술한 것일 것이다. 군문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직제학, 홍규달, 전한, 노공필, 수찬, 정지, 검열, 이장신이 아뢰기를 16일의 야대에서 신등이 김영견과 더불어 같이 입시하였는데 김영견이 아랜바 대신을 배척해서 말한 것이 넷입니다. 그 첫째는 김인민을 미리 전가여 판교로 삼은 것이고 둘째는 정효황을 올려서 당상관으로 삼도록 청하고 인하여 동반을 서용한 일이며 셋째는 박필을 당상관으로 올리도록 청하고 인하여 초구를 하사하게 한 일이며 넷째는 대간이 조방에 직숙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주지 말도록 청한 것입니다. 신등은 말을 듣고 물러갔으나 전혀 밖에 누설하지는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말을 누설하는 것은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옥에 나아가서 스스로 밝히게 하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8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정문형이 치게하기를 정월 29일에 적 1천여 기가 벽단 안길 송현을 경유해 와서 빈집 4-5채를 불태우고 벽동 성및 참 밖에 이르렀습니다. 군수 윤맹지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문으로 나가서 교전하였는데 적은 화살에 맞은 자가 6이고 우리 군사는 화살에 맞은 자가 3이며 말 한 필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밤 3경에 적이 물러나서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원상에게 보이게 하였는데 모두 의논하기를 이제 적의 형세를 보건대 창주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벽단, 벽동 등 진에 이르렀으니 이는 반드시 이를 얻은 뒤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벽동 이상에는 아이, 이산, 만포, 강계가 있고 이하에는 벽단, 창주, 창승, 삭주, 방산, 의주가 있는데 강계와 의주는 땅이 넓어 읍승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미처 입보하지 못할 것이고 이 산 등의 진은 연달아 적에게 피해를 받아 사기를 잃었으니 마땅히 다시 조전장에게 유시하여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해야 합니다. 마초에 이르렀어도 여러 방법으로 조치하여 마축을 피곤해서 죽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이 의논을 가지고 관찰사, 절도사, 조전장 등에게 두루 유시하게 하였다. 성경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성의 7번째 기사 훈련은 첨정 노길번에게 유시하기를 위원 군수 정일에는 이제 바야흐로 국문을 당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대로 하여금 군수의 일을 권행하게 하니 조전장 이돈인과 더불어 힘을 같이하여 방비하도록 하라. 또 죄는 정일에게 있지 고을 사람에게는 간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할 것이며 사상자에게는 장차 분무를 내리고 극복할 것이니 이 뜻을 두루 타일러서 군사들의 마음을 진리하여 2번 과오를 범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권행은 대행이고 극복은 복호를 즉 충신 효자들에게 부역을 면제하게 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성의 8번째 기사 정문형 하숙부에게 글을 내리기를 금년 돈에 일이 많으니 매를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의 9번째 기사 장래 원에서 아뢰기를 전일 영안북도 여러 고을과 영진에다 백성의 노비를 소속시켰는데 본주인이 어지럽게 진소하여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신등이 선덕 8년의 수교를 참고하건대 함길도 영북 여러 고을 노비의 수가 적어 공역하기 어려우므로 원래 있는 노비를 모두 계산하여 100호를 한 비율로 해서 먼저 본도에 사는 공천을 옮겨서 정하고 부족하면 4천을 아울러 수를 채워 쓰고 다른 도의 공천으로서 그 주인에게
수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주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상이 물려준 노비를 빼앗아서 변진에 소속시킨 지 이미 오래되어 그 아들이 장성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청근대 처음에 소속시킨 노비와 뒤에 낳은 아들을 아우러 인원수에 준하여 보상을 받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낳은 아들은 보상해 주기가 어렵고 처음에 소속시킨 노비는 앞서의 전교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이 가한데 만약 정안에 붙인 노비를 주면 공천이 날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안을 어지럽게 고치는 것도 불가합니다. 청컨대 공천 및 보충대로 도망해서 빠진 자와 중과 간통하여 낳은 자녀를 남이 고하여 이미 초안에 기록된 자로서 준하여 보상하며 이미 소장을 접수한 것을 제외하고 뒤에 보상을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성의 10번째 기사 호주와 병주에서 평안도를 소복할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첫째는 이 먼저 본도 여러 고을의 전세를 3분의 1을 줄여서 거두었는데 이제는 사명이 번거롭고 많으며 방어도 기묘하니 금년의 전세는 반으로 줄이고 적변을 입은 이산 창주 벽단의 주민과 수졸은 전체 수량을 면제하게 하소서. 그 둘째는 정조사의 영송군과 기복말을 먼저 황해도에서 채워 보냈는데 근래에 정패하였으니 청컨대 소복할 동안 황해도에서 채워 보내게 하소서. 그 셋째는 본도 여러 고을의 항공 가운데 청밀, 황밀, 산저모, 숙녹비, 숙장비, 모장비, 초피, 서피, 자부, 호피, 이피, 양피, 궁, 삭, 목, 구피, 황양목, 소포, 건록, 건장, 건적, 향우각, 녹각, 전칠, 치우, 송화, 순마, 오미자, 백자, 생리, 생마, 웅피는 3년 동안 전체를 감하도록 하소서. 그 넷째는 본도의 군주의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며 방수에 왕래함으로써 말이 매우 피곤하여 죽은 것이 길에 즐비하니 진시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청근대 오는 가을에 전마관으로 하여금 경기 하삼도, 황해도, 평안도 여러 목장의 아마를 운을 나누어 본도 절도사에게 보내어 붙여서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도록 하소서. 1. 그 다섯째는 이 먼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해마다 보낸 화살대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군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번역에 쌓아두었으므로 해가 오래 좀이 생겨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도의 군졸이 자주 적과 교전하여 화살이 거의 다 하였는데 북도에는 대나무가 본래 생산되지 아니하여 사살을 준비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청컨대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해마다 보내는 화살대를 군사에게 나누어줘 미리 병기를 다스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우는 군사는 마필의 이동 단위이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11번째 기사 호조에 잔치하기를 평안도는 사명이 번거롭고 많으며 또 적변으로 인하여 군수와 백성이 피곤하니 탄일, 생신, 정조, 단오, 동지, 순행에 항상 바치는 방물은 3년 동안 면제하고 대왕 대비전, 인수 왕 대비전, 인해 왕 대비전의 방물만 예전대로 하게 하라.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12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난 신의 연주화된 사람으로 나이가 차지 아니하였던 자가 이제 이미 나이가 찼으니 아래와 같이 정력하기를 청합니다. 민서의 서조과 민재동은 보은에 이 지정의 서조과 이 내은사는 성주에 조원신의 조카 조구질달은 옥구에 조순종의 조카 조창손 조두지는 경산에 홍형생의 손자 홍무충 홍금질동은 안악에 변자의 아들 변중생은 밀양에 선효장의 딸 선태비는 광주에 이중손의 조카 이금손은 하동에 정력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13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8일 성에 14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저기 이산 창주 벽단 등의 진을 연달아 침략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았는데 서쪽 변방에서 황해도를 거쳐 기전에 이르기까지 소재한 곳의 봉수에서 하나도 사변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옛사 일이 없는 양으로 서울에 통보하였으니 그 게으르고 경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관 허계가 이 산의 관리를 수국하는 이로서 본도에 가 있으니 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여러 곳의 봉수군을 아울러 공문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8일 정해 1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6월 8일 정해 1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고려사를 강하다가 의종 15년 1161년에 왕의 폐행이 미도를 끼고 비밀리 화계를 어상의 요 안에 넣어두었다 하는데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화계를 쓰는가 하니 시감관 유순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듣지 못하던 바인데 이는 특히 당시에 임금에게 아첨을 보이려고 요사스러운 꾀를 낸 것입니다 하였다. 동부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임금이 좋아하고 순상하는 것은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종이 엄양 고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많이 좌도를 가지고 미혹하게 하였고 한나라 때 무고의 화도 역시 무죄의 허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엄양 고기가 가장 일에 방해된다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고려 태조도 성덕한 임금이었으나 창업한 초기에는 도선의 비보지스를 신용하여 자손에게 준 계책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세 자손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염승익은 주자로서 벼슬이 제보에 올랐으나 이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강을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임금 중에 의종이 가장 못한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충해왕의 잘못됨은 의종보다 더합니다. 충해왕의 호엽 경박하고 추하고 더러운 행실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조년이 징계하기를 무릇 유자는 말은 요순을 이끌고 행실은 공안을 본받아야 하는 것인데 전하는 이들을 지목하여 사계리라고 하시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왕과 더불어 노는 자가 모두 무례한 자제인데 어떻게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송강에서 새를 쏘므로 이조년이 간절히 간하였더니 왕이 듣지 아니하자 이조년은 물러가서 성산에 숨어 종신토로 뱃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에 원나라 사신이 왕을 붙잡아 가지고 돌아갔으나 제신 가운데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충해 왕을 꾸짖기를 내 고기를 찢어서 천하의 개를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겠다 하고 곧 함거에 싣고 개양에 왕을 귀양 보냈는데 억양에 이르러 길에서 흥하였으니 이른바 악량망고 진안이라는 것입니다. 의종은 잔포한 임금은 아니고 다만 놀고 구경하는 것을 즐겨서 군신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국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또 시를 짓기를 좋아하여 문신의 부박한 무리와 더불어 번갈아 서로 부르고 화답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신들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모사를 없인 여겨보고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며 혹은 그 머리에 오줌을 누는 자까지 있어서 정중부의 난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이를 진실로 거울 삼아 문무를 일체로 하고 대우하기를 한결같이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금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경들은 각각 나의 과실을 말하라 하였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과실이 없는데 신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만 지난번에 김영견이 대신에 잘못을 아뢰었는데 김영견이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는지 아니면 참소하여 이간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는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이른바 고국이라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대신 훈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김영견이 만약 참수하여 이간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이는 이른바 새 것이 옛 것을 이간하고 먼 이가 친한 이를 이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대에는 경영관이 있고 사관이 있으니 역시 조정이며 김영견이 아랫바도 밀개가 아닙니다. 다만 성상의 앞에서 아랫말을
밖에 누수라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하니 이른바 차라리 공가를 그르치더라도 권무는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천근대 추국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으소서 하고 유순도 이것을 가지고 개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은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는데 대신의 허물을 말하는 자가 어찌 권세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겠으며 또한 어찌 이간하려고 하는 것이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밖에 전파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사관은 사실을 기록할 뿐인데 어찌 또한 밖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누가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 어찌 다 공문하겠는가. 지금은 옷은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니 유순이 말하기를 상상께서 만약 그대로 둔다면 대신에게 아부하는 그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추국하여 죄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현석규도 개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정승이 말하기를 김승지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니 현석규는 잠잠하고 유순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김영견을 마땅히 국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김영견이 바로 정창손에게 고한 것인지 아니면 정창손이 다른 곳에서 듣고 김영견에게 질문하자 김영견이 사실대로 대답하였는지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이 또 아뢰기를 예전에 소화가 미안궁을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고조에게 고하기를 후세에 더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경혜루는 바야흐로 세종조의 융성할 때 창건한 바로서 제도가 합당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다만 수립만 할 뿐이라고 하였으나 이제 규모가 장려하여 옛 제도보다 지나치며 또 석주를 조각하였으니 만약 이 누에 더할 것이 없게 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은 뒤의 흥작은 옛 제도보다 더 지나치지 말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다만 조종의 창건한 바가 허물어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수한 것뿐이다. 뒤에 만약 흥작이 제도에 지나침이 있으면 너희들이 또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해행은 총애를 받는 여자를 말한다. 미도는 저주 등의 방법으로 부인이 남자를 미혹시키려는 방술이다. 화계는 닭의 그림이고 좌도는 바르지 못한 일이다. 무고의 화는 한나라 무제 때의 방사, 무격의 무리들이 궁인들을 고혹시켜서 목인, 나무로 만든 우상을 궁중에 묻고서 재산 치렀다. 이때 마침 무제가 병이 들었는데 강중은 방태자와 틈이 있었으므로 무제의 병은 무고에 의한 것이라 하면서 궁중에 목인을 파내고 태자의 궁중에서 목인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상언하였다. 이에 태자는 두려워서 강충을 참하고 군사를 일으켜 모반하였다가 실패하자 자살하였다. 후에 전천주가 태자의 억울함을 상수하여 강충의 집안을 멸족시켰다. 도선은 신라말렵의 이름난 중인데 중국에서 풍수지리설과 음양 도참설을 처음으로 배워와서 도선 비기를 지었는데 고려와 조선조의 사회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인종 때 삼각국사의 시호가 내려졌다. 아는 공자와 안자를 말한다. 사계리는 당시 몽고의 유생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물정이 어두운 서생이라고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억양 망고 진화는 억양에서 죽을 재난이라는 것이다. 정중부의 나는 고려 의종 24년 1170년에 무신,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일으킨 반란이다. 조정에서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하여 무신들이 불만이 높아가던 중에 의종이 보현현의 원에 행차하는데 오병수 박희를 하던 대장군 이소응이 문신 한뇌에게 뺨을 맞는 모욕적 일이 생기자 임금이 보현원에 도착할 무렵 모든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 문신을 모조리 죽이고 임금을 거제로 추방하였다. 고국은 오래된 나라고 교목은 큰 고목이고 세신은 대대로 섬기는 신하이다. 휴척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이다. 소화는 한나라 개국공신이다. 흥작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주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와 관찰사 정문영에게 유시하기를 저기 처음에는 이산을 침략하고 30일을 격하여 또 창주를 침략하였으며 하루를 격하여 또 벽단을 침략하고 사흘을 격하여 군사를 나누어 또 벽동을 침략하였다. 이로써 보면 저기 처음 이산을 침략할 때는 소득이 있었으나 창주 벽단을 침략함에 있어서는 모두 이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창병한 것이 많아서 보상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곳저곳 출몰하여 이익을 얻는 뒤에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제 하리건대 강의 위쪽에는 아이, 이산, 위원, 만포, 강계와 강의 아래쪽에는 장성, 삭주, 방산, 의주, 인산이 모두 염려스럽다. 이산 위원에서는 전에 이미 기회를 잃어서 사기가 저상하였고 강계와 삭주 이하는 입보할 만한 성이 없으니 저기 만약 군사를 나누어 번성을 포위해 놓고 갑자기 내지로 들어오면 누가 막을 리가 있겠는가? 이것이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다. 지난해 겨울에 성식이 있음을 미리 알고 변장에게 하유하여 일일이 거듭 경계하였으나 그래도 이산의 실패가 있었는데 경은 마땅히 다시 경계하고 신칙하기를 더하여 두 번 다시 실수가 없게 하도록 하라. 일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박사형에게 유시하여 그대로 이산을 지키게 하고 이 돈이는 위원으로 옮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 유시하는 초안을 동봉해 보내니 보고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 또 강가의 여러 방어하는 곳의 마초가 혹시 부족함이 있어 말이 만약 피곤해서 죽게 되면 말이 개책을 할 수 없으니 여러모로 조치하도록 하라. 군사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경은 마땅히 적을 살피고 형세를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조전장 박사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저기 창주로부터 강을 따라 올라와서 벽단을 침략하였으니 이산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는데 전에 이미 이를 얻었으므로 혹시 다시 침략할 우려가 있고 또 사기를 잃어 수호에 겁낼까 염려되니 마땅히 다시 진려하여 공을 세워 실패를 보충하기를 생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52권 성종 6년 6월 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조전장 이돈인에게 유시하기를 저기 벽단을 침략하였는데 위원과는 거리가 멀지 않고 너가 위원의 수령 자리를 떠나게 되어 위원의 백성들이 이전에 상실했던 것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될까 염려되니 마땅히 다시 진려하여 공을 세워서 실패를 보충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영유가 새로 육선공주의를 간행하여 올리니 유시하기를 이제 육선공주의를 보니 임금이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많이 있다. 경이 능히 명심하고 울려서 나의 부족함을 도우려는 정성이 지극함으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경에게 단의 한벌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문관 직제하 공귀달 전한 노공필 수찬 정지 검열 이창신이 상소하기를 지난번 승정원의 전교를 내려 신등이 야대에서 계달한 일이 어느 사람의 입에서 나와 밖에 전한 것인지를 묻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신등을 국문하여 계달하자 명하여 다시 묻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의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옥에 나아가서 변명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또 그만두게 하시니 신등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원컨대 대질하여 진위를 일체 밝히게 하소서. 무릇 사가의 일은 근밀함이 귀한 것이고 신하는 임금에게 숨김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비밀리 하지 아니하고 숨기는 것은 스스로 그 죄가 있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모두 사피를 잡고 그날 야대에 함께 모였으니 그 일을 아는 자는 신등 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므로 보고 들은 것을 밖에 누설한 것이 신등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비록 신등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미루어서 생각하면 반드시 신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약 신등이 스스로 대신의 잘못을 진술하고 또 남이 계달한 일을 천위 가까운 곳에 들었는데 나가서 대신과 사사로이 하였다면 이는 매우 보잘것없는 자이므로 진실로 용서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마음이 달라서 마음을 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 두 사람으로서 헤아리건대 홍기달 노공필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홍기달 노공필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은 자신할 것이나 또 어찌 정지와 이창신을 보증하겠습니까? 정지와 이창신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정지 이창신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자신할 것이나 또 어찌 홍기달 노공필을 보증하겠습니까? 하물며 한사 가운데 춘추관의 벼슬을 가진 자는 모두 경영일기를 볼 수 있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하였으면 반드시 들은 자가 있고 들었으면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흐르는 물은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을 구하고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를 찾아내면 저절로 조리가 있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대로 두고 묻지 말도록 명하신 것은 말의 나온 것을 캐자면 대신의 마음을 동요시키게 됨이 어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는 말한 자의 죄일 뿐이며 들은 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제 들은 자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대신을 동요시키게 됨을 어려워하여 묻지 아니하면 말의 근원을 찾기 어려우며 말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옳고 그름과 흐리고 맑음이 한데 섞여서 분별할 수 없으니 신등 몇 사람이 마침내 모두 전하께서 의심하는 바가 되고 조정의 의심하는 바가 되어 고든 것이 있어도 펴지 못하고 굽은 것이 있어도 구분하지 못하니 고든 것을 펴지 못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굽은 것을 가리지 아니하면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 무릇 간사함을 제어해서 다스리는 데는 위험이 때때로 있어야 하며 간사함을 덮고 거짓을 용납하면 만연되어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릇 말하고 들어서 대신에게 전하는 자는 반드시 대신에게 아보하는 것이니 간사함을 형용할 수 없음이 이보다 심함이 없는데 어찌 하루라도 조정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추액하여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한 사람을 징계하여 100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데도 그대로 두면 어찌 위험을 밝히겠습니까? 장차 권세 있는 집에 붙쫓아 고든 말을 하는 선비를 해치고 기밀을 밖에 누설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 오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신등을 옥에 내려서 신등의 죄를 끝까지 다스려 삼가지 못한 것을 징계하고 뒷사람을 깨우친다면 신등에게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 장래를 도모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굽어 살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의경왕에게 시호를 더하여 올리고 인수 왕비에게 종호를 더하여 올릴 때에 예문관으로 하여금 악장을 지어서 올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의 영산, 법성, 덕성 등의 창고에 새로서 거두는 미두를 이 먼저는 그때에 임하여 가까운 고을의 정부를 뽑아서 강가에 져다가 조선의 실험으로 수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찰사가 말하기를 군사는 정수가 없고 원근을 논하지 아니하며 장정을 모두 일으켜 미리 압송함으로 양식을 싸가지고 오래 머무는 배단이 작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니 이 뒤로는 새 창고에 짐을 져서 운반하는 정부는 먼 고을을 제외하고 가까운 고을 백성으로 각각 1,000명을 뽑아 살고 있는 곳의 수령이 길에 임하여 거느리고 이르러 이를 독촉하여 5일 만에 마치도록 하되 어기전 자는 파출하게 하소서 하였다.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신숙주 한 명의 최항, 홍윤성, 김질, 윤자은, 성봉조는 의견을 말하기를 먼저 석수를 계산하여 한 사람이 하루에 10석을 지면 1,000명이 하루에 1만석을 운반할 것이니 5일에 이르면 5만석의 공식을 다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군정을 쓰는 것이 많지 아니하고 이를 이룩하기가 쉽습니다. 법의 백성을 부리는 것이 한 해 6일에 지나지 아니함이 있으니 이로써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명회가 사원사로 갔는데. 성종시록 52권 성종 6년 2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의묘에 나아가 의식대로 본 황제를 행하였다. 임금이 대차에 돌아와서 단이 각 항도를 월산대군 이정, 밀성군 이침, 덕원군이 있어 창원군 이성, 하승부원군 정현조,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은부원군 정창손, 영의정 신숙조, 인산부원군 홍윤성, 창녕부원군 조성문, 우의정 김질, 무송부원군 윤자운에게 하사하고 또 여러 집사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나여 이정의 별실에 나아가 언복례를 행하였는데 종친 원상 승지 여러 집사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분황제의 의식은 이러하였다. 제사 4일 전에 예조에서 제기하기를 하려 청하면 전하가 별전에서 이틀을 산지하고 정전에서 하루를 치게 한다. 제사 2일 전에 묘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묘 안팎을 청소하고 전설사에서는 고명을 안치할 장전을 묘 중문 밖 길 동쪽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또 대차를 묘의 대문 밖 동남쪽에 서양으로 마련하며 여러 향관의 자리는 제방 안에 배향관의 자리는 그 안에 마련하되 치세의 적당한 데에 따른다. 하루 전에 전악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를 계단 위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집내가 전하의 판 위를 동쪽 계단 위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헌관 종훈관의 자리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집내의 자리는 동쪽 계단 서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찬자 알자 찬이는 그 남쪽에 조금 물러나 있게 한다. 전악의 자리는 악부 북쪽에 마련하고 배향관의 자리는 바깥들에 문관 1품 이하의 길 동쪽에 종친과 무관 1품 이하는 길 서쪽에 마련하되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슬로 북향하여 마주 대하는 쪽을 위로 한다. 종친은 보통과 같이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 감찰의 자리 둘은 문 무반의 뒤에 북향으로 마련한다. 문 외 위를 마련하되 열의 향관은 중문 밖 길 동쪽에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며 배향관의 관은 대문 밖 남쪽 가까이 길 동서로 보통과 같이 마련한다. 묘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묘 안팎을 청소하고 병조 정랑은 화룡정과 향정을 인정전 뜰 위에 진열하고 황새장을 뜰 위 좌우로 진열하며 고치는 뜰에 둔다. 때가 이르면 근시가 명을 받아 고명을 받들어 영의정에게 주면 연고가 있으면 좌의정에게 준다. 영의정이 북쪽을 향해 구로 앉아받아서 용정 안에 놓는다. 예조, 낭청 두 사람이 도와서 놓는다. 아래도 같다. 향정과 세장, 고취가 앞을 인도하고 다음에 용정, 다음에 영의정, 예조, 당상과 승지 한 사람이 따른다. 영의정 이하가 모두 상복으로 의묘 대문 밖에 이르러 영의정이 고명을 받으러 들어가서 장전에 안치한다. 승문은 관원이 황지의 고명을 전사해서 함 뒤에 놓는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묘사가 신악을 정돈하고 털며 고명 안을 신위 동북 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요소를 서쪽 계단 위에 서쪽 가까이 마련한다. 탁을 설치하고 동로를 놓는다. 전사관과 묘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는다. 점이 있다. 패비를 준소에 진열하고 향로, 향합, 초를 아울러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으로 제기를 법식과 같이 설치하며 찬반을 준소에 설치한다. 그날의 북이 위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제2의 진을 정돈하여 법과 노부를 보통과 같이 하고 배향관이 함께 조방에 모인다. 북이 이 음을 알리면 제2에서 각각 그 대를 동려하여 전정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사복시 정은 인정문 밖에 연을 들여놓고 선정전 한문 밖에 열을 들여놓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한다. 모두 호위관과 사금이 각각 기복을 갖추고 상서원과 관원은 정구를 받들고 성전정 한문 밖에 나아가 사후한다.
동네가 한문 밖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한다. 북이 삼음을 알리고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 문을 열고 조화 동네가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랜다. 전하가 익선관 공울룡포를 갖추고 열을 타고 나오되 산선의 시위는 보통과 같다. 인정문 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연을 타고 장위가 인도하고 시종하는 것은 보통과 같다. 대가가 장차 의묘에 이르려 하면 여려 향관이 길 왼쪽에 나아가 남쪽을 윗자리로 하여 국궁하고 받들어 맞이한다. 좌통례, 우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대차에 들게 하고 산선의 시위는 보통과 같다. 제사하기 오각 전에 전사관과 묘사가 들어가서 찬구를 담기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게 한다. 삼각전에 여러 향관과 배향관이 함께 시복 차림으로 문 외 위에 나아가고 전악은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찬자 알자 찬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4번 절하기를 마치고 자리에 나아간다. 인이가 배향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일각선의 여러 향관이 관세 위에 나아간다. 관세는 중문 밖에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계단 사이에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게 하고 집내가 사배하라고 하면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하여 장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4번 절하기를 마친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알자가 아흔간 종훈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축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시고 백적언을 덮으면 궤를 뒤에 설치한다. 전사관과 묘사가 나아가기를 마치면 좌통례가 대차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행례하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관세하고 나온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나오려 하면 근시한 사람이 고명과 사본을 받들고 앞을 인도하여 정문으로 들어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들어와서 전내의 안 위에 안치하며 풍악이 그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서 시비를 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 밖에 그친다. 판 위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쓰게 하고 서기를 정하면 찬내는 물러나 왼쪽에서 부복한다. 집내가 사배하라고 하여 찬내가 꿇어 앉아 사배하라고 개청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4번 절하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4번 절하면 찬자도 장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풍악이 그친다. 집내가 찬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관례를 행하게 하라고 하면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쓰게 하고 풍악이 시작된다. 준을 잡은 자가 멱을 들고 근시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찬내가 3번 상향하라고 개청하여 근시가 향로를 안에 올려 놓는다. 근시가 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찬내가 잔을 잡고 땅에 술을 부으라고 개청하여 이를 마치고서 잔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패비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찬내가 패를 잡아서 패를 드리라고 개청하여 배벽을 근시에게 주어 안에 올려놓게 한다. 무릇, 진향, 진찬, 진패는 모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게 하고 전로, 수찬은 모두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게 한다. 진잔과 전잔도 여기에 준한다. 찬내가 부복, 흥, 평신 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찬자도 창한다. 풍악이 그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해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집내가 찬내는 전하를 인도해 신위 앞에 나아가게 하라고 하면 찬내가 전하를 인도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쓰게 한다. 찬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괴하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아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 앉는다. 전하가 꿇어 앉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 앉는다. 찬자도 창한다. 대축이 고명 안에 나아가서 고명을 취하여 서쪽을 향해 꿇어 앉아서 읽고 도로 안에 놓는다. 찬내가 부복, 흥, 평신하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부복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부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찬자도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을 나가서 준소에 나가 서쪽을 향해 쓰게 하고 집내가
잔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초혼례를 행하게 하라고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근시 한 사람은 술을 떠내고 한 사람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잔례가 전하를 인도해 신이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쓰게 하고 잔례가 궤하라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 앉는다. 잔자도 창한다. 근시가 잔을 받으러 꿇어 앉아서 올리면 잔례가 잔을 잡아서 잔을 올리라고 계청하여 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이 앞에 전 드리게 한다. 잔례가 부복하고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으라고 계청하여 대축이 신이 오른쪽에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 앉아서 축문을 읽기를 마치면 풍악이 시작된다. 자네가 보복 흥평신하라고 계청하여 자네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보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면 잔자도 창한다. 풍악이 그친다. 자네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집내가 아흔내를 행하라고 하여 알자가 아흔관을 인도하여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쪽을 향하여 쓰게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준을 잡은 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쓰게 하고 궤하라고 잔한다. 집사자가 잔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이 잔을 잡아 잔을 들이되 잔을 집사자에게 주 신이 앞에 잔을 들이게 하고 부복흥 평신하라고 전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집내가 분황하라고 하면 대축이 고명의 사본을 받들고 요소에 나아가 불사르기를 마친다. 집내가 사배하라고 하면 자네가 사배하라고 계청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4번 절하고 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4번 절하면 잔자도 창한다. 풍악이 그친다. 자네가 예를 마쳤다 하고 아래고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로 돌아오게 한다. 알자는 아흔간 종훈간을 인도하고 인의는 배향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잔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돌아와서 서기를 정한다. 집내가 사배하라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4번 절하기를 마치고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전학은 공인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은 신주를 상시와 같이 드린다. 집내가 잔자, 알자, 잔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가면 전사관과 묘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나온다. 대축이 축판과 패백을 구덩이에 묻고 전하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환궁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명하여 백관들에게 한 계급씩 더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못난 재주로서 오랫동안 수상이 되어 마음이 매우 편안하지 못한데 더욱이 이제 의정 김질이 고명을 청하여 윤호를 받고 돌아왔으니 진시로 포상함이 마땅합니다. 빌건대 신의 뱃을 해임시켜서 차례로 올리소서. 또 신이 예조 판서를 겸하는 것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조의 이런 판서가 알맞은 사람이라야 좋게 다스릴 것인데 늙고 둔한 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는 것은 거의 번거롭고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까? 청컨대 판서에 적당한 사람에게 전임시키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 경은 세조의 고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경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는 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2일 신묘 5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김이정을 장안에 기록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되풀이해서 생각하건대 김이정이 비록 불복하였을지라도 여러 정인이 모두 승복하였는데 어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사풍을 바르게 하고 염치를 힘쓰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갈고 닦아서 죄를 범하는 것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김이정은 성품이 본래 탐하고 간사하여 일컬을 만한 재주가 없으나 다만 권기에게 간알함으로써 외람되게 벼슬길에 올라서 벼슬이 높고 중요한 지위에 이르렀으니 분수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탐함을 일삼아 김민과 더불어 외람되게 선상노를 점령하여 자기의 건수로 삼고 인하여 값을 받아 그 집을 이익되게 하였으니 그 탐하고 들어옴이 누가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사헌부에서 취획할 때 교묘하게 만단으로 꾸며 간사하고 거짓됨이 모두 드러났는데 스스로 면하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또 억울한 형상을 꾸며서 성상에게 진소하여 의금부에 옮겨서 요행으로 면하기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인이 모두 자복하자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오히려 간사한 꾀를 품고 나라의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은사가 내릴 것이라고 스스로 헤아리고서는 거짓 병을 칭탁하여 지연시켜서 마침내 면할 수 있었으니 이런 국가에서 김희정의 술책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 죄를 추론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찌 장호의 악명을 마침내 없어지고 드러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사가 지났을지라도 반드시 그 작물을 거두어야 할 것이니 청컨대 장안에 기록하고 작물을 징수하여 후위를 경계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신묘 6번째 계사 사관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해주 목사 이 여민은 자신이 장우를 범한 것을 온 나라에서 아는 바입니다. 신등이 계달한 바를 가지고 바야흐로 그때 추국 문안을 상고하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미가 갑자기 곧 부임하였으니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심합니다. 청컨대 끝까지 그 실정을 주역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신묘 7번째 계사 사헌부 대사원 의서장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김희정 허선을 장안에 기록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성청을 번독하였으나 연호를 얻지 못하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임금이 법을 쓰는 것은 금석같이 굳고 사실처럼 믿을만한 뒤라야 탐호를 징계하고 염치를 힘쓰게 할 수 있습니다. 장리를 노관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어서 장제를 범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데 정교에 이르기를 김희정과 허선이 범한 바는 참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니 노관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거기에 민망스럽습니다. 김희정의 이런 옥산의 그 첩의 오라비로서 숨기지 못하였고 순지는 열리로서 따라서 정명하였으니 그 법장한 죄는 의심이 없는데 다만 의금부 관리가 술책 가운데 떨어져서 즉시 소결하지 아니하고 세월만 지연시켜 드디어 간사한 꾀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허순의 일은 비록 미봉책을 써서 승복하지 아니하였으나 문경명이 근수노로서 역력히 실정을 토로하였으니 죄가 김희정과 같습니다. 이같이 비루한 인간을 이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또 정안에 기록해도 장안에도 기록하지 아니하면 장래에 탐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대로 하여 거리끼는 바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법을 굽혀 장물을 받은 죄는 비록 사유에서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밝은데 법에 의하여 장안에 기록하여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2일 신묘 8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라도 관찰사 이해승석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산에 사는 산호 무작지가 들에서 밭을 갈다가 갑자기 사나운 호랑이에게 끌려가는데 그의 아내인 사비 준향이 농구와 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앞에서 치자 호랑이가 해치지 못하여 무작지가 이에 힘입어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준향이 자신을 잊고 지 아비를 구원한 것은 지극한 정에서 나왔으니 좋기 경박한 풍속을 장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문녀에 정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녀는 마을 입구에 있는 문이고 정표는 선행을 칭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0일 신묘 9번째 기사 이형원을 통혼대부 사헌부 지비로 신천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3일 임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서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정괄 지평석은 이 염의의 수령에 합당하지 못함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염의는 이미 선조의 언명을 입었는데 어찌 추론하여 죄를 줄 수 있느냐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동지 돈영부사는 이품의 벼슬이라서 지위가 높고 녹이 후한데 이 여민은 외관으로 옮기기를 구하였으니 그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청컨대 개차하여 탐호를 바로잡도록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못하다 하였다.
정괄이 또 김이정에게서 작물을 징수하고 장 안에 기록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를 입었는데 다시 논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예종의 딸인 작은 공주가 나이는 비록 개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왕대비가 묵은 병이 있고 나도 나이가 늙었으므로 명년에 성혼하고자 하니 예조와 종부시에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개년은 시집갈 나이 즉 여자가 처음으로 비녀를 꽂는 곧 15세를 말한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의묘 분 황제의 아헌관 월산대군 이정과 종훈관 영의정 신숙주에게 당표리를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이 여민은 전에 재령 군수로 장죄를 범하여 해주 옥에 가두고 고문하여 마침내 죄를 정하였었는데 이제 무슨 얼굴을 들고 해주 백성에게 임하겠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대간의 논액을 입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뻔뻔스럽게 벼슬에 나아가니 그 염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장리는 수령에 서용하지 말게 한 법이 대전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그 벼슬을 갈아서 사풍을 가다듬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